대한민국의 모든 산업 현장이 더 안전해질 수 있는 법. 1월 27일 시행, 경영 책임자가 꼭 알아야 하는 중대재해처벌법. 네, 안녕하세요. 오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질문을 아주 열심히 준비해온 아나운서 박혜진입니다. 안녕하세요.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박신원 서기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진짜 기초적인 질문부터 준비를 해왔는데 하나씩 차근차근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전한 산업 현장을 위한 질문이라면 언제든 어떤 질문이든 환영입니다. 언제든 어떤 질문이든 네, 말씀하셨어요. 자,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제가 드려보겠습니다. 요즘 뉴스나 인터넷 매체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내용이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서기관님께서 조금 쉽게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도록 경영 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한 법률인데요. 경영 책임자가 안전 보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을 묻게 되는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쉽게 정리를 해보자면 안전에 있어서 최종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이 사고 예방을 위해서 지금보다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한다. 이런 취지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주로 사고가 발생한 현장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어왔습니다. 네. 그러나 대형 산재 사고가 반복되면서 현장뿐만 아니라 사업 전체를 총괄하는 대표이사 등 경영 책임자가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을 경영의 중심에 두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실질적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기업의 경영 책임자가 안전, 보건에 관한 확고한 리더십을 가지고 해당 기업의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이행되도록 하는 등 안전, 보건을 중시하는 조직 문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중대재해처벌법 어떤 건지 이제 좀 감을 잡긴 했는데 그렇다면 이제 중대재해란 것은 어떤 걸 말하는지 이제 보통은 대형 사고의 경우에 중대재해에 해당될 것 같은데 대상이 어떻게 될까요? 네.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말하는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하는데요. 그 중에서 중대산업재해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했을 경우 또는 동일 유해 요인으로 급성 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설명해 주신 것은 중대재해가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 그 대상과 범위에 관한 이야기인 거네요. 네. 예. 하나 더 말씀드리면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재해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재해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에도 해당할 수 없습니다. 네, 이 부분을 좀 잘 기억하고 있어야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해 주신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모든 사업장이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인 건가요? 아닙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5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데 한 번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50인 미만 또는 50억 원 미만 공사는 2년 후 2024년 1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1월 27일부터 시행이 되지만 모든 사업장이 그렇게 한꺼번에 다 시작을 하는 건 아니고 순차적으로 적용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업장에서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를 하면 사실 더욱 좋겠네요. 네, 꼭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을 하면 그러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게 되면 개인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의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법인 또는 기관의 경우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도 50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강력한 처벌인 것 같네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또 사망 외에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개인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의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을, 법인 또는 기관의 경우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도 10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실 법이 좀 뭐 강력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이게 안전을 위한 거니까요, 당연히. 예. 네,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셨다면 산재 사고도 예방할 수 있고, 또 의무를 다하셨다면 설령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네. 처벌은 없기 때문에 안전에 더욱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맞습니다. 자, 서 기관님께서 지금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나 대상 그리고 처벌 내용 등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법이 지금 처음 시행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업에서 문의가 좀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네, 전화가 정말 빗발치고 있습니다. 빗발쳐요? 어느 정도예요? 5분에 한 번 정도? 5분에 한 번씩? 네, 과의 거의 모든 직원들이 항상 통화 중입니다. 이 법 처음 시행되니까 좀 궁금한 점이 많다는 얘기겠네요. 네, 그렇게 관심을 보여주셔서 또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면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사업장이 여러 곳인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각 사업장에 두어야 하는 안전관리자 등과 중대재해처벌법상 전담조직 구성원은 그 의무와 역할이 다르므로 별도의 인력으로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전관리자 등과 같은 전문 인력은 각 사업장에서 안전에 관한 기술적 사항에 관해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 감독자에게 지도 조언을 하는 등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안전관리자 등에게 전체 사업장을 총괄하여 수행토록 할 경우에는 본래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게 되고,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반기 1회 이상 점검은 상반기와 하반기를 최소한의 주기로 하여 각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법 시행일이 22년 1월 27일이지만 최초 반기인 22년 6월 30일까지는 법령상 점검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 기간을 경과하였음에도 1회도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반기 1회 이상 점검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고나 질병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부여되기 이전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외에도 이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여러 기업들의 문의와 답변 같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이런 거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따로 있을까요? 네, 저희 주로 들어오는 질문들을 모아서 FAQ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중대재해처벌법 바로 알기 마이크로 홈페이지에 올려놨는데요. 앞으로도 추가되는 질문들은 정리해서 계속해서 올릴 예정이니 꼭 자주 들어와서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추가로 소규모 기업은 지원도 받을 수 있는데요. 50인 미만 제조업 서비스업 사업장이나 50억 원 미만의 건설 현장에 해당하시면 추락 방지 시설, 위험기구, 방호장치 등의 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소규모 기업에서는 좀 유익한 정보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에서 또 어떻게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안전보건공단에 신청하실 수 있고요.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1544-3088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의 산업 현장을 위해서 모든 분들이 꼭 기억하고 예방에 조금 더 신경을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2년에도 안전하십시오. 사업주도 노동자도 모두 함께 안전한 현장을 위해 안전 또 안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